우리나라의 평면 구조와 외국의 평면 구조가 가장 다른 게 무엇인지 아느냐? 한국은 소유주에 따라서 이게 안방이고 건너방인 거죠. 유럽은 기능적으로 용어가 돼 있어요. 뭐 마스터룸, 드레스룸. 드레스룸, 베드룸 이렇게 하잖아요. 이름은 집담 19이고요. 어른들 입맛에 맞는 주택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는 프로그램을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이걸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건데 제가 좋아하는 프로젝트를 하면 어떨까. 근데 이 프로젝트이 필립 존슨이라는 이제 모더니스트, 모더니즘에서 포스트 모더니즘까지 이렇게 그 시기에 많이 활동했던 분이거든요. 거장이고 되게 초창기에 지으신 집이에요. 1950년에 완공된 집인데 맨하탄에 있어요. 맨하탄. 이게 정확하게 록펠러 게스트하우스인데 근데 이게 실제로 거주한 기간이 있어요. 그 건축가 본인이 여기 테넌트로 들어가서 8년인가 9년 정도 좋아서? 살았었어요. 자기 스스로. 맨하탄에 있는 건데 브루클린 쪽으로 건너가는 여기가 이제 미들타운 이스트라고 하고요. 여기가 센트럴 파크고요. 보면은 록펠러 센터가 실제로 여기 있고요. 여기 록펠러가 그 유명한 그 석유 그룹일 거예요, 아마 록펠러 재단이고요. 거기 이제 3세 아들의 아들 부부가 만든 거예요. 정확하게는 그 부인 쪽에서 그 유명한 예술 애호가 집안이고 록펠러 아들이 만든 게 모마일 거예요. 모던 아트 뮤지엄. 처음에는 둘이서 이제 유명한 예술 콜렉터인데 부부가 부인이 조금 더 모던한 것들에 관심이 많았었나 봐요. 뭐 드쿠닝이나 뭐 그런 작품들 좋아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 컬렉션을 할 곳을 하나 지으려고 했던 거래요. 되게 작은 집이거든요. 작은 전시도 하고 사람들 모아서 파티하고 이제 도네이션도 받고. 사이즈가 얼마나 돼요? 7.6에 30m 요만해요. 진짜 끼어있는. 네. 작년에 이제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접대지에서 이격을 하니까 결국에는 건물의 크기가 폭이 5m에 12m가 되는 거예요. LH에서 땅 줄 때 길게 내놓는 땅은 없죠. 우리나라 문화 때문에 안 그러는 것 같아요. 사실 7.5면은 얘가 비례가 유난히 길어서 그렇지 작은 폭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설계비도 안 오르는데 양쪽 인면을 설계 안 하고 괜찮은 방법 같은데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근데 저런 요구도 받아봤어요. 맞벽 허용되는 상업지구 있잖아요. 거기서 하는데 설계비를 제시했는데 양쪽 두면 인면 디자인 안 하셔도 되니까 깎아달라고. 아예 역으로. 야, 결국은 그렇게 되는군요. 그럼 맞벽 안 되겠네. 그럼 안 되겠네. 보면 이제 여기 2층이에요. 이게 일반 공개가 안 돼서 사실 구글에도 자료가 잘 없어요. 도면으로 보기엔 제가 보기엔 2층이고 지하 1층이 조그맣게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이 땅에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쪽이 거리고 이렇게 있는데 두 동은 나눠져 있고 가운데가 중정인데 여기 물을 건너가요. 여기 징검다리로 물을 건너가면 여기가 마스터 베드룸이고 들어가면 이렇게 가구로 나눈 벽이 하나 있어요. 이 벽을 딱 보는 거고 여기 있는 게 부엌. 그래서 여기가 이제 거실이고요. 아마 이렇게 해서 2층을 올라가는 것 같아요. 2층 도면을 찾을 수가 없어갖고 그리고 제 생각에는 부엌에서 연결된 다용도실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여기 도면에 보면 문이 있는 도면들이 있거든요. 여기 문을 열고 지하로 갔던 것 같아요. 요 위에 2층이 있는 거고요. 2층에 이제 방 2개하고 욕실 2개가 있다고 해요. 이제 여기 1층에 해당하는 데는 전면으로는 이제 벽돌로 이렇게 쌓여 있고 또 가운데 나무 문이 있고 위에는 이제 철골로 검은색 메탈로 해갖고 이제 이쪽에 창이 있는 거고요. 저는 이걸 되게 좋아하는 게 이 외부 공간을 만든 방식이 너무 좋아요. 원래 건물이 있었는데 이게 법적으로 이걸 한국말로 정확히 표현이 안 되는데 허가 방식이 신축이 아니고 얼터레이션이라고 하더라고요. 변경 허가를 받은 건데 원래 있던 건물은 4층이었는데 양쪽 벽을 남기고 철거했대요. 나머지는 다 새로 지었는데 경험이 있죠. 비슷하게. 그 한국에서는 그게 개축이에요? 이거는 개축이네요, 그냥. 사실은 더 위에 상위 개념의 용어긴 한데 그냥 개선했으니까 개축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개축에 가까운 원래보다 규모가 작으면 사실 이게 그 미국 맨하탄 땅에서 되게 럭셔리한 거죠. 원래 4층이 있었는데 2층만 진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물을 건너가고요. 오른쪽이 여기 앞쪽인 거고 정면이 네 맞아요. 이게 이제 마스터 베드룸에서 본 모습인 것 같아요. 여기 보이는 게 수납장. 네, 그 처음에 현관을 가려준. 그리고 이제 아까 정면에서 보였던 요 낮은 창들이 1층에서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저는 그래서 요 중정을 만들기 위해서 한 일들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양쪽 건물의 벽에 기댔고 그러니까 맞벽 건축 도시인데
그거를 나를 감싸주기 위한 도구로 딱 사용을 하고 이게 3층이나 4층으로 졌으면 중정 이 분위기가 안 나왔을 거거든요. 나는 만들어내는 방식이 되게 아시아적인 것 같아서 그 안도다다오의 그 스미요시 주택이 네. 사실 실상으로는 이 필립 존슨 이 주택의 영향을 받아서 맞아요. 네. 그래서 거기도 침실에서 화장실 갈 때에 비가 오면 우산 쓰고 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중정을 진짜 말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중정을 사용하는 방법이랑은 사실 좀 다르기는 한데 제가 동양적으로 느낀다는 건 어쩌면 중국, 일본 이쪽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은 건물을 중정을 만들어내더라도 바라보는 곳이고 지나가지는 않는 것 같은데 메스를 지나가고 근데 그거를 처마가 좀 돌출된 곳 밑에서 사실은 지나가고 그 다음에 두 개의 채나눔을 한 거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동양적으로 느낀 거예요. 그리고 그 정원도 그 스케일감이 사실은 유럽에서 보는 고급 주택들의 스케일감보다 좀 작거든요. 앉혀지는 방식도 훨씬 더 미니멀하고 오히려 이 사람이 그런 동양적 영감을 받았는데 건축물 완성도를 보고 또 안도는 또 다시 역으로? 역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체나눔이라고 단어를 어디서 얼핏 들었는데 그런 방식으로가 된 것 같아서 특히 그냥 체나눔만 건물 두 동을 만든 게 아니라 저기에 처마를 분명히 만들어놨다는 거 그런 감성을 분명히 알고 있는 당연히 것 같아요.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미스 반데로의 자체가 많이 알고 있고 미스 반데로를 정말 좋아하고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스스로 많이 얘기를 또 가구의 배치들이 되게 저희가 흔히 말하는 거실에 TV 있고 소파 있고 침실도 되게 이렇게 아늑하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차단되어 있는 게 아니라 되게 또 가구들은 막 이렇게 비대칭으로 막 이렇게 있는 거가 또 좀 느낌이 좀 근데 이게 50년에 네. 왜 지어졌다 사실 또 이게 더. 정상적인 주택으로 기능할 수는 없죠. 말도 안 되거든요. 부엌이 이렇게 해결되지도 않고요. 여기서 실거주를 장기간 한 사람은 제가 알기로 필립 존슨 자기 자신밖에 없어요. 필립 존슨이 동성애자거든요. 자기 남자친구랑 같이 들어와서 8년 동안 살았거든요. 폭 7.5면은 협소주택에 속하나요? 아니요, 저 꽤나 넓은 굉장히 넓은 공간. 저 예전에 왜 저희 촬영하실 때 김포에 네네네. 오셨었잖아요. 그게 5.8m예요. 아 그래요? 제가 작년에 한 건물 협소주택이 5m 아 7.5면 충분한. 다음 저 충분한 대지 7.5m 게스트 하우스하고 그냥 일반 단독 주택하고의 차이점이 뭘까요? 수납 공간. 저 분명한 것 같아요. 거기 장기 거주를 하려면 수납이 분명하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독채 펜션이 되게 이상적인 게 많잖아요. 그럼 한쪽이 다 유리고. 그렇죠. 근데 그게 가능한 건 수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개인 주택 지을 때 좀 그런 게스트하우스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좀 멋진 요소들을 단독주택 집 지으시는 분들이 넣어서 거기서 생활한다고 하면은 그게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럼요. 생활 습관을 맞추면 되긴 되죠. 아, 사실 저도 처음에 설계 시작할 때는 그걸 되게 실수를 많이 했어요. 수납 공간 안 만들어갖고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근데 제플린처럼 지하라고 그래야 돼요? 1층이라고 그래야 돼요? 네네. 예, 그렇게 해서 거기다 집어넣고서 음. 뭐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만들어요. 못한다기보다 해야 돼요. 그 단독주택은 창고도 사실은 외부 창고도 있어야 되고요. 내부 수납은 뭐 그 사람 생활 습관 따라 다른 거긴 한데, 근데 사실 창고의 비중은 이렇게 클라이언트의 성향에 달린 것 같아요. 나는 많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고 습관이 그런 사람은 사실은 별로 안 필요할 수도 있어요. 사시는 분마저 자기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몰라. 예,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설계할 때 가구 이야기로 넘어갈 때쯤 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주가 모르니까 여유 있게 해달라는 건가요. 수납이 많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담으려고 하세요 했더니 나중에 혹시 모르니까요 라는 이야기도 많게 되고 현관부터 들어가면 신발장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아 여기 지금 신발이 많은데 여기 신발 다 들어가요? 신발 버리면 되거든요. 부터 시작해서 방마다 빌트인은 기본이고 네. 나중에 한 뭐 1년, 2년 지나가서 이제 기회가 돼서 다시 방문을 하면 빌트인은 빌트인대로 쓰시고 기성 가구가 이제 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공간을 또 채워나가는 짐들이 생겨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생각이 들었던 거는 그런 집에 대한 프로그램들 많잖아요. 신박한 정리?
아, 네.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심지어 이제 집에 가서 물건을 보고 물건을 버려주고 가구를 다시 짜주고까지 나오는 시대가 된 거 보고 넷플릭스에도 외국 버전으로 해가지고 그런 거 있거든요. 아, 이 프로그램이 생각이 안 나는데. 짐이 늘고 그 수납이 이슈가 된 거는 생활 패턴과 우리의 이제 소득 수준이 조금 다른 것 언제부터 같아요. 그랬다고? 언젠가부터는 사실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물건을 소비하는데 쟁여놓는 데에 사실은 재력이 있는 거죠. 저희 집 5명이었는데 한 방에서 살았을 때도 있었거든요. 맞아. 장 2개와. 맞아. 근데 그 장 안에 이불까지 심지어 있는데 근데 다 생활했었다고요. 그러면서도 독특하게 우리가 주택을 요즘 짓는 사람들이 아파트 생활을 하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파트는 예전에 다용도실 아니면 베란다 이런 공간에 의해서 그 층 안에서 다 해결하는 버릇들이 생기는 거예요. 실제로 주택으로 들어가면 이게 집 대지가 넓으면 한 층에서의 여러 채로 넓어지는 개념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대지가 좁아지면 위아래로 생겨지는 개념이 생겨야 되고 그래서 수납은 당연히 어떤 일부의 창고 공간은 스토리지로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1년에 한 번 쓰는데 붙박이장 옆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붙박이장이 벽면을 다 도배할 수밖에 없어지는 지금 생활 패턴이 된 거죠. 아파트가 나쁘진 않은데 저는 이게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길들여져서 그 외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공간 배치를 잘 못 받아들이는 그래서 계속 편리한 것만 찾게 되다 보니 아파트에서 살면서 주택으로 넘어오는 지금의 특히나 이제 건축주들의 그 나이대도 많이 이제 젊어졌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내가 주택에 살려고 왔지만 아파트에 대한 그런 편의와 편리를 못 버리는 거예요. 저 수납에 관련돼서는 전 저것도 있긴 한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관점은 그러니까 옛날엔 작은 데서도 다 할 수 있었다는 얘긴데 지금 사실 전 젊은 건축주들을 만나볼수록 수납에 대한 요구가 적거든요. 제 느낌은. 근데 그 관점이 달라요. 난 작아도 다 수납하고 살 수가 있어가 아니고 안 갖고 살아도 돼.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올라가서 오히려 수납이 적어지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회용 물품이 많고요. 필립 존스는 한 50년 앞서서 그 삶의 패턴을 했던 것 같고 옛날보다 한 번 쓰고 버리는 물건이 되게 많고 쟁여놓지 않아도 되고 언제든 살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옷도 그냥 1년 입으로 사고 버리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 트렌드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 주방 수납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주방 이제 워크탑 있으면은 그 위쪽으로 해서 상부장? 네, 상부장 막 처음부터 끝까지 막 다 만들어 놓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방에서 상부장을 쓰기가 높이로 놓고 보면은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물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과감히 상부장을 없애는 네. 이제 아이디어도 제안을 하고 그러면 그만한 수납을 어디다 하냐? 그럼 이제 뭐 아일랜드로 또 이동을 한다든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주방의 형태가 라이프 스타일에 변화하는 거에 따라서 과감히 없앨 수 있는 제안을 이제 할 수 있는 때가 된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막 부분에서. 거의 없애는 것 같아요. 저도 최근에 들어서는 다 상부장이 없는 주방들이 제안하거든요. 그 상부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진짜 완전 공간감이 네, 확실하게 분위기도. 진짜 달라지고 근데 주방이 되게 어지럽게 디자인되면은 집 전체가 다좀 끼치는 게 되게 이미지가 커가지고 그리고 안 가게 되고. 네. 저는 그런 면에서 아일랜드가 있으면 그 뒤편이 좀 지저분해져도 맞아요. 아일랜드가 커버가 됩니다. 맞아요. 그런 거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반대로 왜 수납이니 이런 것들이 필요하냐 1순위는 성향 같아요. 성향? 사용하는 네. 사람? 근데 무슨 일을 벌일 때 어떤 분들은 장비를 세팅을 다 하시고 시작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우선 시작해봐. 요거 필요하면 하나씩 사고 필요 없네 이러시는 분이 있어요. 사실 저는 조금 후자 쪽이고요. 우선 쟁여두냐 그때 사냐. 근데 저희 집에 무서운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은 다 있어야 돼요. 누군지 모르겠는데 다 있어야 돼요. 아들. 아 맞다 아들. 고맙네. 그게 참 고맙네요. 네. 그런 성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사실 제가 볼 때는 이걸 왜지? 근데 한 3년에 한 번을 꺼내 썼어요. 그럼 딱 말씀하세요. 잘 샀지? 필요할 때 내가 바로 꺼내줬지. 맞죠. 그분들한테는 되게 어쩌면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식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바로 옆에 있어야 되고
내가 따로 끓이면 안 되고 그런 분들이 있으면 수납 공간들이 더 생각보다 늘어나게 되는 거죠. 냉장고 같은 거잖아요. 냉장고 하나 있으면 충분한데 4개 있으면 모자란. 맞아. 우리 어머니가 근데 사실 언제부터 우리가 방을 그렇게 용도를 많이 가지고서 살았나라는 또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언제부터 드레스룸이 있었고 책이 있다고 서재라는 공간이 있었고 그래서 이게 참 이게 시대가 갈수록 저는 그게 좋다고 생각하는 게 그렇게 기능적으로 분리되면은 정리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정리가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공간에 멀티펑션이 되면은 방 안에 책상도 있고 침대도 이게 다 되니까 있고. 이거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드레스룸 같은 경우에는 막혀 있잖아요. 거기다 던져놓던 뭐든 어쨌든 보이지는 않으니까 정리가 되는 눈에는 안 보이니까 그런 것도 좀 있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주택 구조와 평면 구조와 외국의 평면 구조가 가장 다른 게 무엇인지 아느냐? 평면을 나눌 때 한국은 소유주에 따라서 평면을 구성을 하고 그게 안방이고 건너방인 거죠. 건너방에 아들이 자거나 방의 위계를 방의 소유주에 따라서 안방은 부모. 그 주무 그러니까는 이제 물주. 그죠 물주가 갖고 있는 뭐 옛날에는 이제 고관 열쇠를 갖고 계셨던 분 유럽은 기능적으로 용어가 돼 있어요. 뭐, 마스터룸, 그쵸. 드레스룸, 베드룸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소유주에 따라서 사랑채, 행랑채 맞아. 이렇게 구분을 한다라는 오. 교수님의 얘기를 떠올렸어요. 근데 듣고 보니까 공 대표님 좀 외국 생활 많이 하셨잖아요. 그게 오히려 문화생활에서 네, 편하신 맞아, 거예요. 맞아. 그리고 제가 지금 해석을 좀 해보자면 우리는 좌식 생활을 했잖아요. 다 사실은 수납을 하고 기능에 따라서 꺼냈어요. 이불이 필요하면 이불을 꺼냈고 사람과 얘기 나누시면 다과상이 나왔고 술상이 나왔고 그래서 멀티펑션이 가능한 곳에서 맞아. 주인이 있었던 거죠. 보시면 우리 옛날 세배를 들으러 거실에서 소파에 앉거나 아니면 앉아서 하잖아요. 안방에 안방. 들어가서 거기에 거기에 그 뒤에 자개농을 항상 깔고선 이렇게 해서 인사를 어쩜 이렇게 드렸단 똑같을 말이에요. 수가 있지? 그게 패턴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방이 우리나라가 다른 데의 방보다 넓었거든요. 그러다가 우리 생활 공간이 거실에서 다시 주방으로 지금은 이동돼 있고 주방으로 이동하면서 주방이 언제 쪽부터 보조 주방이야?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지금은 이제 많이 입식 생활을 하니까 우리도 이제는 점점 기능적인 게 될 수밖에 없어지는 그 침대는 거기에 계속 있어야 되고 록커펠러? 약간 그런 발음이었던 거. 멋있는 발음. 왜 그게 사이 어가 들어가면 그렇게 멋있어 보여요? 아주 잘 봤습니다. 네. 괜찮네요. 외국은 건물하고 이제 벽이 붙어 있잖아요. 네. 근데 맞벽.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되게 없잖아요. 맞벽 허용은 되긴 돼요. 뭐 타운하우스나 아니면 뭐 플랫 뭐 유닛 같은 거 보면은 붙어 있어가지고 한 면은 어쨌든 이렇게 공유를 하는데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게 뭐 근데 법상 때문에 그런 거지 아니면 뭐 소방이 크죠. 제가 알기로는 소방이 그래요.